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진단은 지난주부터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국군 기초단체장과 함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 중구의 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목표로 달려온 김영길 중구청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나오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너무 빠르다. 네. 예, 이제는 진짜 3년이 훌쩍 지났고 네.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짧은 인사 겸 취임 또 3주년을 지난 이 시점에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중구청장 김영길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3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떠나갔던 중구, 다시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했던 3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오늘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특히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는 중구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 7군데 중구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울산 중구밖에 없다. 예. 그래서 융성한 중구, 이런 융성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과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제 임기 3년을 마친 것 같습니다.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현장 중심, 발로 뛰는 비즈니스 청장이 되겠다. 각오를 그렇게 밝혀주셨는데요. 비즈니스 구청장으로서의 결과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민선 8기 취임식에서 예. 비즈니스 구청장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던 취임사를 기억해 봅니다. 사실은 단체장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저는 1위 예산 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만큼은 비즈니스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기 시작 2년 6개월 만에 1천억 원이 예산이 늘어나서 늘 3천 후반대의 예산이 5천억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보면 5,200억, 재작년에는 5,200억, 작년에는 5,400억 예. 결산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1,000억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예산 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만은 중앙정부나 울산시로 받는 이 보조금이 보조금. 네네. 제가 올 때 보니까 한 477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3,088억 보조금을 확보했고 작년에는 3,232억이라는 보조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국비와 시비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군요.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에 사무실을 개설했다는 이 자체가 국비 확보에 주력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청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시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긴축 재정 상황 속에서 중구는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것을 도와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오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 재정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과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네네.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장님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주요 성과들 어떤 활동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원전 동맹이라는 것은 원전이 소재한다는 소재지는 울주군을 예를 든다면 한 25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사고가 나면 피해를 똑같이 보는 원전 인근 지역은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23군데가 사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이 힐명이 되어서 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이제 울산시도 우리 중구도 이제 매년 10억씩 예산을 받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세울전 3호기, 4호기가 가동하게 되면 이제 25억 정도 매년 우리가 세수 확대가 되어서 안전 예산으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복리 정진의 예산으로 쓸 수 있어서 이 착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 저는 구청장으로서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예, 지원금 이야기도 하셨고 중구가 또 축제를 통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축제 이후에 실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축제는 즐거워야 됩니다. 예. 또 축제는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축제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관주도로 이래 하다 보니 뭔가 동원된다는 느낌의 맞습니다. 축제, 도시 속에 갇혀 있는 축제. 특히 마두이 축제가 보면 다 동원된 사람이 줄을 당기는 경향이 많았고 늘 뻔하기도 하고 네, 자원한 분들 있었지만 대다수는 간면단체, 자생단체 분들이 동원돼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줄당기를 했는데 저는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자발적 참여. 축제는 즐거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모인 축제의 사람들이 결국은 상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예. 동원된 축제는 끝나면 쓰레기만 있고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즐거워서 행복해서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 축제 속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예. 인근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저는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지당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자발적으로 끌어모을? 예, 일단 원도심에 갇혀 있는 축제를 우리 천혜의 환경인 태화강까지 이제 영역을 넓힌 겁니다. 태화강이 주는 이 축제의 소재나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태화강을 이제 축제의 영역을 넓히고 그 축제의 메인 무대를 사실은 태화강 속에서 한 거죠. 공간의 변화를 좀 그렇죠.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그리고 강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용한 적이 없잖아요. 예. 거의 보고 즐길 정도의 강이었지만 이제 태화강 속에 축제를 담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 속에서 즐기는 그 모든 소재들이 많았었고 또 치맥 페스티벌은 울산 아닌 인근 경주까지 소문이 나서 예. 젊은 친구들이 대거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울산대학교 학생들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치맥 페스티벌도 태화강 마두이 축제 속에 태화강 속에 담다 보니까 정말 3일 동안 정말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고 예. 너무 행복했고 비가 와도 그 친구들은 떠나지 않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축제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한계가 있다. 예. 이런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마두이 축제의 이 성공이 지역 인근 상인들이 현수막까지 달아서 중구청에게 감사하는 이런 인사 문구를 봤을 때 엄청난 보람을 느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어디에 좀 중점을 두었는지 성과들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중구의 어떤 과제를 좀 해결할 계획인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뭐 잘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인지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공약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루기 위해서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 우리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이 재개발만큼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여건은 행정은 받는 모습, 막아서는 모습이 아니라 도와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공사 재개발 지역이 18년 만에 재산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 이주가 끝나면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철거하게 되면 이제 3년 정도 공사가 걸리면 4,000세대 아마 전국 재개발 단위 사업장으로서는 제일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뎠다.
좀 이렇게 일찍 갈 수 있었더라면 1년이라도 앞당겼다면 우리 원도심의 공시율을 지금 20%까지 올라왔는데 좀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텅 빈 원도심 바라볼 때, 텅 빈 시내를 바라볼 때 이 재개발이 빨리 완공되어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를 갖고 오지 않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이런 미래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재개발이 좀 더디 갔던 것이 좀 많은 아쉬움을 남는다. 예. 그리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정지된 사업장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큰 비가 예보되면 특히 우리 중구민들,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 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저도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흰남노 태풍이 왔을 때 11시간 밤샘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청장님과 영상 통화를 해가면서 직접 주민들께 보고하시고 현장 보고하시고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 올해 여름도 큰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뭐 가을 태풍은 오지 않을지 걱정이 큰데요. 중구의 재난대에 관련 대책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226개 지자체 중에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배수장이 8개 있는 곳은 우리 울산 중구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태화 배수장이 완공되면 9개 배수장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중구는 태화강, 동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 태화강 수면보다 낮은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태화 배수장이 제대로 지금 다 완공이 되지 않아서 태화시장 유곡로 인근에 태풍 차바 오마이스 때 침수 피해를 본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태풍에 비가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태풍도 아닌데 시도 때도 그렇습니다. 없이 예. 온다는 것이 이 기상 이변이 이게 정말 심상치 않다. 그래서 단체장으로서 구청장으로서 강을 2개나 끼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밤잠을 못 누리고 있다. 또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잦은 이 24시간 대기 근무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에게도 많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게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일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지난달 20일의 폭우로 지은 지 100년이 지난 국가등록문화유산 구3호교가 일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이 내려앉은 상황인데 이게 관리 주체가 중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지적 비판 좀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직전에 보수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사태? 먼저 현재까지 구3호교는 위태롭게 서 있고 사람은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강 보수를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뭐 묵은 하중을 실은 것도 아니고 사실 103년 된 역사를 가진 구3호교는 결국은 홍수 때마다 쇄골 현상이 교각 하부 쪽에 생겼던 것이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요번 비로 인해서 쇄골 현상이 너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교각이 내려앉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문화재라는 이 보호 가치가 일제 강점기 때 수탈의 목적으로 군수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 수탈한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만든 그렇게 튼튼하지 않는 이 다리를 우리가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합니다. 그다음 도시마다 강이 있다면 큰 강이 있는 곳에 다리를 보면 그 도시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3호교, 신3호교 현재 다리가 3개 걸쳐져 있잖아요. 그 다리가 있는 모습을 보면 일직선상에 있는 다리가 아니라 굉장히 부조화, 불균형으로
엇갈려가 다리가 있다는 이 자체가 울산시를 찾아오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는 간문에 있는 다리, 눈으로 보는 다리, 구 3호교가 굉장히 대각 방향으로 있어서 예. 도시계획 실패 사례로 저는 늘 보였습니다. 시선이 그렇게 안되다지가 못했어요. 다리는 정돈된 모습으로 있어야 정확한 다리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대칭되게 비슷하게 저 다리가 있나. 저 다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저는 구의원 시절에 저 다리가 상당히 도시계획 실패 사례로서 자리를 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민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논란이 될 거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지만 아픈 역사도 역사고 이게 사실은 태화강의 최초로 생긴 교량이라는 가치도 있고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란 말이죠. 청장님 생각은 뭐 9월 말까지 이제 용역이 착수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완전 철거도 지금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7월 예. 30일에 이제 용역을 의뢰했고 9월 말 되면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서 사실 우리 권한은 없습니다. 예. 국가유산청의 판단과 그렇죠. 결정에 의해서 예.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음. 시민으로서 예. 국민으로서 구청장으로서 생각한다면 그 다리는 엇박자로 엇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다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도 그렇게 생긴 다리 형태는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103년 만에 교각이 내려앉을 정도의 부실한 다리였다면 우리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의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굳이 걸어 다니는 차도 다니지 못하는 그 다리가 존치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캐셔마크입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인 역학적인 구조가 판단이 결론은 나겠지만 제 상식으로 본다면 교각이 이미 무너진 다리를 보수한다는 것은 짓는 것 못지않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각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강에 물을 담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언론에서 처음 이렇게 의견을 또 밝혀주신 것 같은 네. 건데. 제가 너무 용감하게 밝힌지 예.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도시계획 실패 사례의 다리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목적을 지은 다리가 튼튼하게 짓지도 못했던 그 다리를 굳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게 오늘 다리 얘기만 해도 오늘 2시간 채우겠어요. 어쨌든 지금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착수된 상황이고 9월 말까지 진행되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신세계 부지 개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이 사업이 이제 2013년 5월에 백화점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며 시작된 것인데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고 개발 방향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핵심도시 내의 중심 상권 지역에 이렇게 공터로 어렵게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전체적 그림 속에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중심 상권이 아직까지 신세계나 동문이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이상적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계획된 일들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년째 방치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백화점 부지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누수가 전국 누수를 보면 백화점 문 닫았다는 누수는 나오지만 백화점 짓는다는 누수는 이제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쇼핑몰로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저는 처음부터 쇼핑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당선돼서 당선자 신분으로 갔을 때도 이전에 민선 7기는 백화점을 지어야 된다는 약속을 지켜라고 신세계 본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만 저는 신세계 차원에서 쇼핑몰을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스타필드형 그렇죠. 복합 쇼핑몰을 이야기하시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스타필드형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난번에 부지가 좀 좁았는데
동원하고 신세계하고 합필해서 공동사업으로 간다는 지금 제안서가 지금 시의회까지 제출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세계를 찾아갔을 때 동원부지와 신세계 부지가 지하의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주차장 공간을. 예, 그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신을 쓸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하는 신세계에서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만나게 해드렸는데 저는 지하를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 독립부지 내에. 그러면 그게 한 14,000평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두 분들이 서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공동사업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한강이나면서 가장 큰 단일 사업장으로서 가장 큰 쇼핑몰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스타필딩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좀 이렇게 되기를 저는 구청장으로서 예. 굉장히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합니다. 울산시와 협의로 이제 공이 좀 넘어간 상황이네요.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예. 그 협의도 시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큰 스타필딩 쇼핑몰이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좀 그렇게 생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정혁신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고 싶고,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는 KTX 울산역 주변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장 네. 어떠신지요? 저는 KTX 역사 그 근처 부지에 혁신도시 2차 단지를 옮긴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 혁신도시 전국으로 10개 혁신도시가 미완성입니다. 완성되지 못했다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다. 2차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고사 떡 나누듯이 이렇게 턱턱턱 나눠서 하게 되면 다 미완성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한 패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를 이상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또 중국가 안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린벨트가 47%입니다. 50% 가까운 것이 그린벨트인데 더 그린벨트를 풀어서 2차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완성도가 높지 못한 우리 신도시를 2차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완벽한 신도시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또 울주군 쪽으로 KTX 역사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도 미완성으로 남은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도시 중구에 유치해야 한다. 시즌 2는 예. 중구 혁신도시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더 확장성 있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혁신도시 가보면 공실률도 지금 높아 있는 상태인데 가장 또 많은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인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도심 공실률도 높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어떤 대책들을 좀 갖고 계신지. 네, 대책은 세웠습니다만은 턱없이 부족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안고 있는 문제다. 공통적인 문제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소멸 시대,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소멸되는 시대에 또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자영업자가 작년에 100만 명이 문을 닫은 이 세월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 원도심도 비껴나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원도심을 갈 때마다 2층은 거의 답이었고 3층은 거의 답이었고 1층도 점부세를 붙인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 가슴 아프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눈물이 날 만큼 가슴 아픈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손 놓고 볼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마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원도심에 중앙동, 성남동, 옥교동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10개월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한 2년까지는 임차료 지원을 연장할 지원을 필요가 있다. 50만 원씩 10개월 하는 것을 2년 정도까지 연장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당연히 재출마하실 거라고 보는데 뭐 다시 나가는 뭐 소감, 어떤 각오, 지금 뭐 1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미완의 어떤 정책들 다시 펼쳐보고 싶은 욕심도 나실 거고 시민들께 뭐 입장을 좀 밝혀주신다면. 예. 사실 4년의 임기는 짧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직들은 한 8년 뭐 재선 정도는 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 2차 이전도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처럼 구청장의 임기도 제 입장에서는 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7개 중구 중에서 유일하게 형성하는 중구, 인구가 늘어나고 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중구를 만드는데 그런 기회를 중구민들이 주신다면 한 번 더 힘차게 예. 한번 전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중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들 이 자리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신세계 부지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등 과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남은 1년은 지난 성과를 완성하고 중구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위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IPTV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많이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